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반등을 만들어주는 듯 하더니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장중에 다소 강한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6%가 빠져버렸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체크하는 이 핵심 맥점에서도 지금 하방 이탈 신호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꼬꾸라져 버리는 건 아닌지 지금 계좌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이 흐름이 추세가 꺾이는 하락인지 아니면 세력들의 단순한 흔들기인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대응 시나리오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왜 시원하게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시장 자금의 쏠림 현상이 해소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다소 약한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양시장의 지수 흐름만 비교를 해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차트는 무거운 이 21선을 이미 상방으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차트는 아직 21선에서 무겁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 흐름과 동조하게 되면서 21선의 저항을 맞고 현재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의 반등이 여기서 완벽하게 끝이 나버린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수는 명확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바닥 대비 무려 2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 역시 이날 하루 만에 25%라는 강한 급등을 보여줬죠. 즉 지금 나오는 하락은 대세 이탈이 아니라 단기 상승폭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수화를 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지금 시간 조정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한 완벽한 변곡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수급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제 7월 8일부터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날부터 현재 이 수급을 계속 지금 추적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매도했던 걸 전부 다 매수했고 외인들은 매수했던 걸 전부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 개인이 주황색, 외인이 노란색이죠. 이렇게 어디에 수렴을 하고 있죠? 네, 바로 다시 한번 이 0의 임계점 부근에 만나고 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이렇게 N자형으로 뻗어나가야지 삼성전자 역시 돌파가 가능하다고 짚어드렸죠. 그런데 오늘 오후 전부터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소 강하게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중요한 임계점을 다시 만들어버린 상황인 건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폭락장에서 10조 원 가까이 매도했던 물량을 불과 지금 5일 만에 전부 다 사들인 셈이 돼버린 거고, 반대로 외인들은 지금 6조 원가량 매수했던 거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 자, 외인과 개인의 수급이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차트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임계점이 형성이 된 바로 다음 날에 주가는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복귀해 보면 자, 이렇게 7월 30일의 임계점, 그때는 바로 다음날 어마무시한 이 양봉이 터져 나왔었던 거죠. 자, 그리고 7월 27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자, 7월 30일 임계점을 만들고 어마무시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왔고, 27일 도치봉을 만들면서 임계점을 만들고 그 다음날 하락으로 방향이 터졌죠. 그러니까 바로 내일의 날짜가 그 중요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한쪽으로 큰 움직임이 터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그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터져 나올지 이번에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1차 상승이 현재 나오고 나서요, 상방으로 돌리기 위한 건강한 현재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승폭에 대한 50%나 60% 가격대에서는 이제 단단하게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선을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자, 중간값은 22만 8천 원이 나오고 정말 맥시멈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21만 5천 원 가격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승을 했던 주가가 이렇게 W형자를 만들고 전환을 하는지, 자, 아니면 상승했던 주가가 A, B, C 파동 A, B, C를 만들고 전환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 가격들이 지금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가격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가격대에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선을 그어봤더니 어떤 게 걸립니까? 바로 눈여겨봐야 될 게 상승 갭입니다. 갭. 갭은 보통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갭 지지 구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매수의 수급이 강하면 갭 상단에서 바로 튕겨져 올라가는 거고, 수급이 약하면 그 갭을 메꾸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방향성을 우리가 내일장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서 설명해서 수급의 임계점 그리고 이 기술적 차트 위치를 지금 종합해서 내일장 시나리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가요 24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되면서 시작을 하면, 그럼 그날은 저항을 뚫고 시원하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날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이 W자의 조정이 완성이 되고 가는 게 되겠죠.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당겨주면서 장중 내내 강세 흐름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일 시초가가 24만 원 위로 안착을 하면, 자,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추격해서 따라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실종이 돼버리고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서 이 하단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돼버리면 이 갭을 전부 메꾸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지선이 이탈이 돼버리면 하방으로는 21만 원 구간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돌파 흐름이 아니면 무리해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21만 원 지지 가격이 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깨지면서 하방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성전자가 이대로 끝도 없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꼬그라질 거다라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넓게 보시면, 과거에도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줬던 장기 이동 평균선의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히려 밀린다 하더라도 그 공포에 질려버린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흘러나오겠죠. 그럼 외인 세력들은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헐값의 물량을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 피를 말려 죽이는 박스란 겁니다. 박스권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조금 오르게 되면 이게 이제 찐반등인지 알고 조바심에 덜컥 추격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려버린 상황이 오고, 주가를 다시 훅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덜컥 손절을 쳐버립니다. 세력들의 이 엇박자 흔들기에 주가는 그대로인데 계좌는 완벽하게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확실하게 이 돌파 타점에서만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맥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비중 관리를 하시라. 그리고 다시 하단 지지선에 오면 편안하게 재매수를 하시라고 차분하게 신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24만 원 시가 외인 수급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게 아니면 21만 원 가격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일 장이 열리고 시초가에 세력들이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변동성을 만들 때 제가 새롭게 잡아내야 되는 안전한 신규 맥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진짜로 도망가는 최종 엑시트 자리는 어디인지, 그 찰나의 변곡 순간을 장중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본업 때문에 바쁘실 텐데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며 대응하기 벅차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편하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꼭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타점이 나간 뒤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문자 남겨주셔야 번호 하나하나 잘 저장해 두었다가 세력이 흔들어도 버텨야 될 자리에선 버티시라고 하고, 맥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미련 없이 엑시트 하시라고 정확하게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세력의 마지막 흔들기에 현재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피 같은 원금 완벽하게 지켜내는 진짜 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